51승 92패, 승률 3할 오픈 7리. 그의 타격 1위 최영우의 타율 3할 오픈 4리보다 단 3리 높았던 2020년도 SK 와이번스의 이 승률은 창단 첫 해였던 2000년도를 제외하면 SK 역사상 최악의 기록이었습니다. 타격과 마운드가 모두 무너진 처참했던 시즌. 그럼에도 SK 팬들에게 희망을 선물한 선수가 있었으니 SK가 3라운드에 뽑은 대졸 신인 외야수 최지훈이었습니다. 처참한 팀 분위기 속 5월 말부터 출전하기 시작해 노수광을 밀어내고 주전 자리까지 꿰찬 최지훈. 매사에 절실하게 임했던 루키 최지훈은 SK 역대 23세 이하 선수 최다 타석 2위에 오르며 빠르게 코치진과 팬들의 눈길을 끕니다. 특히 아기짐승이라는 별명에 부족함이 없는 수비력으로 무주공산으로 보였던 김강민 이후 SK의 외야 구상에 본인의 이름을 당당히 새겨 넣었습니다. 최지훈은 미래 1번 타자라는 중책도 함께 안게 됐죠. 팀의 간판 스타로 성장해 어느새 예비 FA 시즌을 준비하는 최지훈의 커리어는 이 1번 타자라는 타이틀과 함께 정말 크게 요동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맨 처음부터 잘못된 옷이었던 것처럼도 보이거든요. 오늘 영상에서는 최지훈의 타격 접근법을 중심으로 그의 기록들을 되돌아보고 최근 단연 계약을 둘러싼 양측의 견해 차이까지 차근차근 살펴봅니다. 그럼 바로 가시죠. 뛰어난 컨택, 빠른 발, 번트 능력, 야구 센스도 갖춘 신인 좌타자. 염경엽 감독이 2020년에 최지훈을 차기 리드오프로 점찍은 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거기다 2년차 시즌에는 1번 타자에게 가장 이상적인 롤모델 추신수가 SSG에 입단하며 그가 가진 선구 노하우도 흡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엄청난 레벨의 선배들 사이 가파르게 성장한 최지훈은 2022년 팀을 대표하는 선수로 발돋움합니다. 규정 타석 3할에 두 자릿수 홈런, 스태티지 승리 기여도에서도 리그 전체 5위에 오르며 SSG의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이끈 거죠. 이번에는 SK SSG 역대 25세 이하 선수 중 최정과 이진영에 이은 스태티지 승리 기여도 3위로 또 다른 센터라인 코어 박성환과 함께 인천 야구의 현재이자 미래를 밝혔고, 거기다 최지만의 불참에 따라 2023 WBC 엔트리 막차를 타며 성인 대표팀 데뷔에도 성공했습니다. 아직도 최지훈의 커리어 하이로 기억되는 2022년을 가볍게 돌아보시죠. 최지훈은 이진영 타격 코치의 조언 속 타격 포인트를 앞에 두고 몸쪽 공에 대한 적극성을 강화하며 성적을 끌어올렸습니다. 최지훈의 시그니처 루틴 역시 포인트를 그만큼 앞에 두고 페스트볼 계열에 늦지 않기 위함이라고 하죠. 이에 당겨친 타구 비율은 한유섬보다도 높은 63.7%였어요. 공격적인 면모와 뛰어난 컨택 능력을 앞세운 배드볼 히터 성향이 돋보였죠. 테이블 세터인 2번으로 주로 출장했음에도 1번 추신수, 3번 최정, 4번 한유섬이 순서대로 규정 타석 타자 순출루율 1, 2, 3위였기 때문에 출루 부담을 덜었던 최지훈은 그 중간에서 본인의 스타일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본인의 스윙을 통해 거침없이 상승세를 타던 최지훈의 활약상 2023년 4월에는 더욱 좋았습니다. 에레디아를 넘어선 팀 내 월간 타율 1위로 쾌조의 스타트를 선보이며 더욱 물이 올랐음을 증명했는데 불의의 발목 부상이 앞길을 막았습니다. 무사말루 3루 주자였던 최지훈은 오태곤의 투수 땅볼 때 홈으로 쇄도했고 빠진 송구를 받으려던 상대 포수와 충돌, 좌측 발목 인대 염좌 부상을 입었어요. 당시엔 다행히도 큰 부상이 아니라고 전해졌고 약 2주 만에 1군에 복귀했기에 팬들은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부상 전과 후의 최지훈은 아예 다른 선수였으니 복귀 후 3달 동안 정말 극심한 부진에 빠집니다. 최초 부상 당시 안정기만 2주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아직 통증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급하게 복귀했던 게 타격 전반에 악영향을 끼쳤던 겁니다. 최지훈 본인의 인터뷰에서도 그런 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발목 통증이 신경 쓰여 재스윙을 하지 못했고 그러던 사이 타격폼 전체가 무너졌다는 거죠. 다양한 지표에서도 그 영향이 드러납니다. 최지훈이 자신의 타격 메커니즘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상대적으로 빠른 타이밍에서의 레그킥입니다. 이를 통해 뒤쪽 골반에 힘을 모으고 안정적으로 공을 봐야 하는데 발목 부상은 그 원리 자체를 방해했습니다. 힘이 덜 실리니 포인트를 더 앞에 두게 되고 오프스피드 계열 변화구 대처 능력도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따라다니기에 급급한 스윙 속 오히려 삼진은 덜 당하게 됐지만 무의미한 뜬공이 늘며 타구의 질이 나빠졌으니 우투수들이 체인지업을 주로 던지는 바깥쪽 낮은 코스를 보면 그런 과정을 바로 알아챌 수 있죠. 특히 가장 부진했던 3개월간의 인플레이 타구 타율은 2할 3푼 9리에 불과했습니다. 높은 곳일수록 추락이 아프다는 말처럼 기대감이 가장 높아졌을 때 겪은 부상과 부진은 파죽지세로 성장하던 최지훈에게 커다란 제동을 걸었어요. 8월 이후 타격 성적은 다소 회복됐고 아시안게임 금메달이라는 성과를 수확했음에도 멘탈까지 흔들린 최지훈은 그렇게 정신없는 한 시즌을 보냅니다.
동국대 4학년 최지훈에게 1번 타수는 1루를 자주 밟아야 하는 자리입니다. 공을 많이 보고 살아나가야 하는 자리죠. 그렇기에 본인의 적극적인 스타일과 맞지 않아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프로야구 선수 최지훈에게도 그런 부담이 없었을 리 없습니다. 특히 추신수의 놀라운 선구안을 바로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최지훈의 1번 타자 역할로는 더더욱 강해졌을 겁니다. 본격적으로 추신수의 1번 자리를 물려받았으며 처절한 실패의 경험까지 얻은 2024년의 최지훈은 꾸준히 본인의 스타일을 다듬고 수정하려 했습니다. 2022년에 비해서는 다소 아쉬워 보이는 최종 성적이지만 그 뒤에 숨겨진 기록들을 꺼내보면 최지훈의 노력을 발견할 수 있죠. 2024년 최지훈은 스윙을 아꼈습니다. 상대 투수들은 더욱 존을 공략한 반면 공을 최대한 보려 했고 타석당 투구수는 처음으로 4개를 넘깁니다. 리그 전체로도 15위에 해당하는 수치였으니 팀이 필요로 하는 역할에 본인을 최대한 맞추려 한 것. 그러나 최지훈이 가진 딜레마는 여전했어요. 출루에 집중하면 본인의 강점이 어쩔 수 없이 희석된다는 거죠. 2024년 전반기와 후반기를 비교해보면 그런 경향을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체력 저하 속 하위 타선으로 내려가 적극적으로 스윙하며 타격감을 다시 찾은 최지훈은 후반기엔 3할에 가까운 타율을 기록했습니다. 2024년은 최지훈에게 타격 스타일을 뒤바꾼 과도기였고 그렇기에 스스로도 가벼운 만족감을 드러냈죠. 그래서 최지훈에게 2025 시즌은 정말 중요했습니다. 선구안 향상이 가능함을 보여준 전반기, 정확성과 두 자릿수 홈런이 가능함을 보여준 후반기, 그 두 가지를 융합해 자신의 야구로 만들 수 있다는 걸 증명해야 했기 때문. 야구 외적으로도 SSG의 급진적인 세대교체 속 최지훈은 어느새 팀 리더 반열에 올라 있었으니 과도기를 너무 오래 가져가선 안 된다는 마음이 강했을 거예요. 시즌 초반 레이에스와 안타 1위를 다툴 정도로 뜨거웠지만 다시 한번 여름을 지나며 흔들립니다. 헌데 이번엔 그 진폭이 상상 이상으로 컸어요. 체력이 떨어지자 그간 다져온 것들이 모두 무너졌고 공을 보는 게 아니라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됐습니다. 최지훈은 이 시기를 돌아보며 프로 입단 이래 가장 힘들었던 때라 표현하기까지 했죠. 결국 SSG는 고민만 하던 그 카드, 최지훈의 하위 타선 이동을 선택합니다. 적극적으로 배트를 내며 타격감을 찾아야 하는데 본인이 가진 1번 타순의 역할론 속 생각이 많아지며 장점마저 완전히 잃어버리고 있다고 본 것. 그리고 이 선택은 SSG의 9월을 뒤바꿨습니다. 하위 타선으로 내려간 최지훈은 커리어에서도 가장 좋은 타격을 몰아치며 랜더스의 3위 약진을 이끌었습니다. 시즌 내내 4개에 불과했던 홈런도 9월에만 3개, 1번에서는 4.05개였던 타석당 투구수가 하위 타선에서는 3.63개로 크게 줄어들었어요. 이는 최지훈의 타격 어프로치 자체가 다름을 의미할 테고 그런 적극성과 함께 전반적인 타격감도 회복됐습니다. 선선해진 날씨도 물론 영향을 줬겠지만 출루 부담을 내려놓고 본인의 스윙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최지훈의 반등이 결정적이었다는 평가죠. 통산으로 봐도 1번보다 다른 위치에서의 성적이 좋으니 지난해 9월은 모두가 어렴풋이 짐작만 했던 그 사실, 기술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지금 최지훈에게 1번 타수는 장점을 깎아먹고 맞지 않는 옷이라는 사실을 실제로 보여준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또 다른 추측도 사실이었음을 증명했죠. 바로 구단 내에 이미 1번 타자 적임자가 있었다는 것. 원래도 선구가 장점이었던 박성환은 1번 정착 후 본인의 스타일을 극대화해버립니다. 박성환의 2025 시즌 아웃존 스윙률은 추신수까지 넘어선 2013년 이후 SK, SSG 역대 가장 낮은 기록. 물론 존에 들어오는 공도 최소로 타격하는 극단적인 성향으로 만들어낸 기록이긴 하지만 투구수를 늘리기 위해 때론 답답할 정도로 불리한 카운트에 계속 몰리면서도 끝끝내 출루에 성공해내는 박성환의 능력은 구단과 팬들이 짐작했던 것 그 이상이었죠. 박성환이 1번에서 상대 투수를 괴롭혀주고 최지훈이 적극적으로 스윙하기 시작하며 SSG의 타선은 한층 짜임새를 갖추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공격 측면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지만 최지훈의 가장 큰 장점은 김강민의 계보를 잇는 수비력일 겁니다. 특히 타구 속도가 계속 빨라지는 야구계에서 수비 좋은 중견수의 가치는 정말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데다 최지훈은 스스로도 자부할 만큼 어깨도 강합니다. 보여준 고점 탓에 타격이 아쉽다 말하지만 그 아쉬운 기간의 성적 역시 리그 중견수 평균은 됩니다. 거기다 지난해 최지훈의 하위 타선 성적은 2022년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기 충분했어요. 최정상급 수비를 갖춘 이제 30대 중견수가 3할 타율에 시즌 우르크 110 이상을 찍어줄 수 있다면 1번 타순 배치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아닐 터. 마땅한 백업이 없어 체력 안배 없이 여름을 났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최근 단연 계약을 두고 펼쳐지는 양측의 입장 차이 역시 이런 요소들에 기반을 두고 있을 거예요. SSG 측은 당연히 최지훈의 미래 성적을 보수적으로 평가해 지난 몇 해 성적에 기반한 금액을 제시했을 테고 희망적인 요소를 통해 선수의 몸값을 올려야 할 에이전트 측은 2022년의 고점이 돌아올 수 있음을 강조할 겁니다. SSG가 고액 BFA 단연 계약에 크게 대인 적 있다는 점도 양측의 합의를 다소 어렵게 만드는 요소고요. 박혜민, 최원준의 계약만 보더라도 현재 KBO 시장에서 중견수는 금값입니다.
흔히 야구는 멘탈 게임이라고 말합니다. 이번 영상을 준비하며 인터뷰나 기록을 다방면으로 찾아보니 최지훈에게는 이 멘탈이 유독 중요한 것 같아요. 스스로 부담에 영향을 많이 받는 선수라 말하는 최지훈은 팀에서 중간 위치로 접어들면서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마음도 커졌으며 그에 따른 중압감도 느끼는 편이라고 설명했죠. 그런 최지훈은 올해를 앞두고 고정 1번 타자라는 꽤 커다란 짐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더 높은 곳을 바라보는 SSG의 목표를 위해서도 또 스스로의 가치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도 최지훈은 이제 본인의 야구를 제대로 보여줘야 합니다. 이문 타격 코치와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최지훈은 유리한 카운트에서 더 공격적으로 임하는 연습을 한다고 해요. 이게 잘 정착하면 몇 년간 계속 심해졌던 타구 방향별 타율 격차도 다시 좋았을 대로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최지훈은 최정, 김광현을 잇는 랜더스의 프랜차이즈 스타로서 팬들의 사랑을 정말 많이 받는 선수입니다. SSG는 중견수 최지훈이 반드시 필요하고 최지훈 역시 SSG 잔류 의사가 크다고 하죠. 노시환, 원태인, 홍창기가 모두 연봉 협상을 마친 가운데 최지훈의 단연 계약 여부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최지훈은 과연 어떤 신분으로 시즌을 맞이하게 될까요? 또 1번을 내려놓은 최지훈의 2026 시즌은 어떤 모습일까요? 개인적으로 최지훈 선수를 가장 좋아하는 입장에서 대표팀 유니폼을 입은 최지훈을 다시 한번 보고 싶네요. 물론 소속팀은 SSG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전 또 다른 야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